네, 잔매거진 2부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이 미래 부모가 만든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진로직업 상담사 허재인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직업이란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교육의 필요성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일단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시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직업의 성립 조건 중에서 경제성이 있고 사회성, 윤리성, 그다음에 비속박성, 계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성, 네. 네, 여기서 계속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진로지도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계속성은 끊임없이 내가 이제 그거를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인내심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인내심을 바탕으로 하다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 분야에서의 전문가로서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계속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직업의 계속성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직업도 계속성이 있다고 말하기가 조금 너무 애매한 직업이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하다가 마실 거 아니죠. 계속 그런 건 하실 거죠. 아니죠. 네, 그렇죠. 우리가 왜 실패 이퀄 포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패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그만두는 순간 이거는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보시면 왜 우리가 생활의 달인 보시죠. 네, 네. 예. 그때도 보면 이분들이 그냥 일부러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달인이 되는 거죠. 예, 저희가 보면은 왜 어머님이 밥을 해주실 때 우리가 항상 한식 많이 먹잖아요. 네. 예, 근데 그냥 늘 항상 꾸준히 하시다 보니까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대부분 다 한식 쪽에서는 달인. 한식 그렇죠. 모든 종류를 다 섭렵할 수는 없지만 일단 내가 자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 된장찌개 하나만은 자신 있어. 아니 김치찌개 하나만은 자신 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는 곧 포기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은 끝까지 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분야. 그거를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찾아줘야 된다는 게 이 진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던 계속성이랑 좀 다른 얘기네요. 결국에 내 스스로 지치지 않고 꾸준히 적성에 맞게 흥미롭게 할 수 있느냐가 직업의 계속성.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직업의 윤리성과 계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또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속박성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전문성이라는 거는 한국 직업 그러니까 표준 직업 분류 안에서는 그 전문성이라는 얘기는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성을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전문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태진 씨 보면 이거 하다 그만두실 거 아니잖아요. 계속해야죠. 의지와 가능성이 있으시면 계속성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계속성과 전문성이 어떻게 보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직업의 전문성과 계속성을 우리가 계속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르바이트랑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그다음에 정규직 같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아르바이트는 뭐예요? 그냥 잠깐 내가 어떤 부품의 역할처럼 누가 해놓은 거를 중간에 들어가서 투입해서 그냥 하는 거지 어떤 전문성이 있거나 그걸로 인해서 나의 이력이 어떻게 발전이 되거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쵸. 그냥 돈을 목적으로 해서 잠깐 투입돼서 그 시간을 메꾼다는 의미지 어떤 그 전문성을 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계속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조금 그 시간을 낭비하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발전시켜야 되는 거고 내가 계속 해서 좀 내 단계가 경력이 이력이 발전이 되다 보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서의 이직도 더 높은 연봉이라든지 이런 걸 받으면서 내가 그 인정을 받으면서 이직이 가능한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어떤 직업의 차원에서 보기는 좀 접근이 힘들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직업의 계속성이 참 중요하고 자연스럽게 전문성도 따라오게 되는 건데 요즘 우리 어린 친구들을 보면은 그런 게 뭐가 중요해? 그냥 돈만 벌면 되지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맞아요. 그냥 제일 좋은 직업, 너 뭐 되고 싶니? 라고 하면 돈 많이 버는 직업.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판사, 이게 전문직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고 대학생들한테도요. 상담 왔을 때 물어보면요. 대학생들도 대부분 어떤 직업, 어느 회사 원하세요? 그럼 연봉 많이 주는 회사요. 라는 게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근데 저희가 대부분 돈을 쫓지 말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돈을 쫓다 보면은 이게 올 것도 안 온다라는
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뭐 돈 벌면 되는 거지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도 어머님 한식 얘기를 제가 잠깐 비유를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밥을 만드실 때 돈 벌려고 밥을 만드실까요?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지 않죠. 우리 가족들의 건강과 진심 어린 진짜 애정을 가지고 만드시죠. 네, 뭐 아기 낳으셨던 이유식을 만드는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달 단계에 맞춰서 우리 아이한테 정말 발육에 좋은 것들이 뭘까, 영양적인 면이 뭘까를 고려해서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애정을 가지고 내가 정말 거기에 애정과 진심을 쏟다 보면 그 안에서 계속성도 발전이 되고 전문성도 되고 그러면서 연봉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건데 또 하나 쉽게 예를 들면 그 커피숍도 많고요. 농부들이 농사도 짓고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돈만 목적으로 해서 좀 조미료를 좀 많이 넣는다든지 아니면 커피숍에서도 싼 재료를 쓴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람들이 바로 알아차려서 오래 못 가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내가 좋아하는 일, 정말 애정을 갖고 하는 일, 정말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저절로 돈도 따라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 그 돈을 쫓는 뭐 방법이라고 표현한다면 가장 스탠다드한 게 전문성과 계속성을 기른 이후라는 말씀이죠. 그것부터 갖자. 알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항상 이 부분을 강조해서 교육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좀 사례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랜 경험이 전문성이 돼서 결국에는 수익으로까지 창출된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는 그 사장님이신데요. 패션업계 사장님이신데, 모 의류회사의 사장님이신데 이분은 어렸을 때 사춘기 시절에 본인을 꾸미는데 너무나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항상 자기 옷 사는 거, 용돈만 생기면 세뱃돈 받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용돈이 주시면 자기 옷 사고, 장신구 사고, 액세서리 사고, 그다음에 뭐 이대 앞이나 그다음에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옷 사는 데만 모든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얘가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냐, 맨날 이렇게 돈만 낭비하고 저렇게 낭비하다가 어떻게 제가 살까? 혹시 낭비병만 생기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으셨대요. 근데 뭐 부모님이 아무리 말려도 자기가 좋아서 여기저기 다니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죠. 어쩌겠어요. 그냥 내비뒀대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공부는 좀 못하셨어요. 공부는 좀 이렇게 학업에는 그렇진 않으셨지만 나중에 자기 분야랑 흥미를 찾으신 거죠. 나는 패션이나 이런 쪽에 내가 좀 괜찮구나, 관심이 있고 나한테 적성과 흥미가 있구나, 이거를 아신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옷장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동대문에서부터 옷장사를 시작하셨는데 그때 어디를 가면 가격이 싼지 아니면 저런 체형에는 어떤 옷이 잘 맞는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천들이 바느질할 때 편하고 바느질하면 어려운지에 대한 것들을 자기가 몸소 체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경영을 하실 때도 디자이너들하고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얘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게 경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분야에서 정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사춘기 시절을 쭉 지내 오셨기 때문에 패션에 대한 감각이 그때부터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내가 그냥 투자한 게 아니었구나, 그냥 내비둔 게 잘했다, 오히려 잘했다. 그래서 거의 집안을 살리신 그런 사장님이 계십니다. 결국엔 오래된 경험이 전문성이 되고 그 전문성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자산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군요. 그런 경험을 쌓아가면서 어떤 실수라든지 시행착오를 그러면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오히려 시행착오는 우리가 진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빠른 지름길을 선택하게 하려고 아이들한테 이쪽 길은 아니야, 이쪽 길은 아니야라고 자꾸 다 차단을 하십니다. 자꾸 차단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가지 못한 것에 대한 걸로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한번 가본다든지 오히려 나중에 훨씬 지나서 나이가 뭐 한 40대 그때 돼서 하신다든지 이러면 너무 늦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어릴 때 많은 경험들, 많은 시행착오 이런 걸 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 청소년들 봤을 때 막 시간 낭비를 하면서 어머님들이 막 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조금 더 아이들을 풀어놓고 여유롭게 제가 저 일을 하면서도 뭔가 자기를 찾아갈 거라는 마음의 여유 이런 게 좀 있으시면 더 마음이 편안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신 것 같은 그런 조언이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직업 카드라는 게 있다고요. 네네. 네. 워크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국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직업 카드가 72장이 있습니다. 워크넷에 들어가면요. 워크넷에, 지금 나오네요. 네, 저런 카드인데요. 네. 여기는 홀랜드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그 육각형 모형으로 해서 내가 어느 형에 맞는지에 기초를 해서 만든 직업 카드인데요. 이거는 뭐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지원하는 카드도 있고요. 대부분 이제 교육업체, 교육회사에서 만든 회사들이 초등용, 중등용에서 분리해서 만든 것도 있는데 일단은 그 워크넷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 한 72장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에 내용은 이제 뭐 직업 명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림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다음에 뒷장으로 넘기시면 뒷장에서 하는 일, 되는 길,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직업, 관련 분야들 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드만 보고도 아 이런 직업들이 많구나. 혹시 태진 씨 우리나라에 있는 직업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면 아마 20개 나오기도 힘드실 거예요. 10개도 갑자기 그렇죠. 생각 안 힘들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처럼 아이들하고 워크넷 사이트 활용하셔서 들어가시면 온라인 게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업명이 내려오면 내가 받기 게임이라든지 맞추기 게임. 빙고해도 되고. 빙고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끼리 카드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그 직업에 대해 이게 뭔지 맞춰 나가는. 그런 게임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면서도 또 교육도 되고 놀이도 되는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워크넷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또 이런 직업 카드 외에 나의 직업을 찾기 위한 어떤 교육의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 진로연구소에서 같이 하는 방법인데요. 그 김창 교수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워크체인이라는 진로지도 방법입니다. 워크체인이요? 네. 그러니까 워크 일이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요, 우리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일들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인성교육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직업이라는 그 명사에 너무 꽂혀 있습니다. 명사라는 그 직업에 대해서 꽂혀 있는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일을 찾아가는 거고 일 안에서 직업이 나오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 일을 통해서 발전해서 나올 수 있는 직업을 또 창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창직도 가능한 거고요. 어떤 협력의 중요성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조금만 알아보시면은 아이들에게 직업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 꼭 참고하시고 실제로 아이와 함께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 허재인 선생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조언을 여쭤본 분이 계십니다. 학부모 상담 바로 이어가 볼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제가 애가 셋인데요. 첫째는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또 6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요즘 약간 사춘기 접어들면서 연예인들 TV에서 보면서 많이 호기심을 갖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라든지 그런 봉사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또 하고 싶대요, 본인 스스로도. 그래서 본인이 그런 진로를 자기가 알아서 찾아가고 있는 아이고요.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향적인 거랑 반대예요. 반대 성향이 있고 혼자 생각하고 뭐 만들고 연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그 답을 혼자 끌어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인데 또 성향이 너무 반대라 키울 때 좀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또 이 아이는 자기가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계속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연구도 하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얘는 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셋째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 성향을 다 합쳐놓은 아이인데 아직까지는 뭘 하고 싶다기보다 자기는 다 하고 싶대요. 뭐든 다 하고 싶다고 욕심이 많은 아이여서 셋째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찾을 때까지는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데 제 고민은 정말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좋은 대학 나와서 공부 잘해서 지금 뭐 할 거냐 이런 고민들 사실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공부를 지금 시키고 뭐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사실 저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공부를 어느 선까지 시켜야 되는 건지, 정말 자기 진로를 찾아가는데 어느 선에서 무슨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무난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 교육은 받아야 될 텐데, 그렇다고 또 공부를 계속 시키다 보면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면도 사실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내가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면서 아이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고민이 되고요. 네, 좀 구구절절 어머님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도 이렇게 교육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래도 어머니가 지금 상담하신 어머니는요, 아이들을 좀 잘 키우신 것 같아요. 보니까 비교적. 이제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 본인이 다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 분야는 앞으로도 워낙 유망한 직종이고 계속 발전해 나갈 거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나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이런 남한테 어울려서 사는 거에 대한 좋은 사회형에 속하는 그런 아이인 것 같고요. 둘째 같은 경우는 탐구형으로 해서 자기가 뭔가 가르쳐주고 뭐 심도 있게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아까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시켜야 된다 뭐 이렇게 고민을 하셨는데, 그거는 아이들이 자기 분야에서 파고 재밌게 있다 보면 이 계속성이 또 여기서 발휘가 되는 거죠. 하다 보면 본인들이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건 내가 더 부족하구나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원해서 합니다. 그리고 기본 교육은 당연히 고등학교까지는 꾸준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마실 거기 때문에 고민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주변의 상황에 흔들려서 내가 남들 이거 시키는데 그럴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어머님은 너무나 아이 지도를 잘 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생활 규칙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히려 자기 주도 학습 위주로 해서 이끌어 주셔도 충분히 가능한 아이들이라고 어머님 말씀 속에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한 그런 고민 상담인 것 같습니다. 쭉 해오던 대로 이렇게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이 고민 보면서 든 생각이, 아이가 어떤 주장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걸 하겠다. 그걸 이제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 아닌 일에 매달리는 것도 좀 실수고 실패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기본적인 스펙을 쌓아서 다른 일에 도전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 것도 하나의 교육 방법인데,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느냐가 제일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정규교육은 따라가면서 내가 이 정규교육을 하면서 대학교만 나와야지만 할 수 있는 직업이 있고요. 뭐 박사나 석사를 해야지만 하는 대학 교수라든지 이런 쪽은 또 해야 되는 직업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한 대학, 뭐 고등학교까지는 쭉 지도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또 하다 보면 이런 아이들은 본인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찾아가는 성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교육하시는 거는 기본적인 정규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치셔야죠. 하지만 어머님이 또 다른 정보나 이런 걸 활용해서 네가 이쪽 분야로 더 가고 싶다면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정도는 돼야 그래야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정보를 통해서 이 정도를 해야지 네가 이쪽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면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하시다 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어머님이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될 어떤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게 교육의 가장 또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 중이신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조언의 한 말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진로 지도에서는 계속성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주는 게 핵심인데요. 어머님들이 좀 매의 눈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끝까지 할 수 있는지 뭔지 한번 오늘도 탐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진로 교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재인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